건강은 첫 번째 재산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Health for you.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네, 혜성처럼 나타난 살아있는 대장금 한방포유 박원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청취자분들은 흑장미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대장금이 살아있다. 마음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원장님은 뵌 지 벌써 한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쩜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시고. 네. 네, 저만 느끼는 노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 네. 인사이드. 그렇죠. 사람마다 그게 좀 있죠. 실은 육안으로 봐도 많이 느껴집니다. 아니, 아, 전혀 진짜요? 육안으로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진짜 아. 아무도 안 정말 느껴져요. 많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갈수록 네.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쓰긴 써야 돼요, 우리 나이. 네. 한이 원장님께서 안간힘을 쓴다는 말이 네.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네,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그렇죠.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한 해 한 해 드는 게 상당히 서럽고 맞아요.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음.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요즘에 조금씩 진짜?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잔 해야 되겠다. 네. 많이. 소개말이 우러나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자꾸 아, 마음의 너무 말을. 공감이 네. 네. 저도 그렇거든요. 느끼는 노화는 다 기본이죠라고 저희 청취자분도 그치, 보내주셨는데 한 해 한 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서러움도 느끼시겠지만 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잘 챙기셔서 맞아요. 이 안에서부터 건강해야 밖에도 건강한 거 아닐까요? 그쵸,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토픽은 크론병이에요. 크론병. 크론병. 네.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윤종신 씨 맞아요. 가수 윤종신 씨 때문에 좀 맞아요. 알려진 병이기도 네. 아, 하죠. 진짜요?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크론병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네. 네. 네, 실은 조금 생소했던 질환이긴 하지만 맞아요. 또 유명한 분들이나 이제 연예인 분들이 투병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게 또 조금 더 대중화됐죠. 밖으로 나오기 네, 맞아요.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의외로 크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그 크론병 환자 발병률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네. 많이 이제 예전에는 그 서양에서만 일어나는 질환이다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2013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네. 2013년도에는 한 16,000명 정도가 보고가 됐다면 네. 2023년도에는 3,300명이 어머. 33,000명이 넘게 네. 이제 보고가 됐기 와. 때문에 배로 늘었네요. 1.5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네. 그럼 빠르게 늘고 있는 맞아요. 질환이네요.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현대병에 속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음식으로 인한 건가요? 자, 일단 크론병이 뭔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그쵸. 분들 위해서 크론병이 뭐야? 나는 클론은 아는데 크론은 몰라. 내게 돌아와. 다시 돌아와.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노래병이 도졌어요. 오늘 마이크 잡고 좀 부르고 싶은데. 많이 예. 외로워서 그렇죠. 크론병이 뭔지 일단은 네. 좀 알려주시죠. 네, 크론병은요, 입에서 항문까지, 음. 전체적인 소화관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위에든 생길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예.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제 어느 부위에서든지 생길 수 생길 수 있는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아. 염증인 거네요. 그렇죠. 염증의 이름인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이런 병적인 변화나 이 분포가 항상 다 연결돼 있지만은 않고요. 네. 이제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대장, 그다음에 소장, 말단 부위에 이게 회맹부라는 부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또 음. 대장이라던가 또 회장, 말단부라던가 소장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회맹부라는 게 췌장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네. 아예 다른 거예요? 그 회맹부가 뭐냐면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그 부위예요. 그 부위에 염증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면 맞아요. 네. 엄청 고통스러울 거란 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증상이 어떤 증상.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증상. 장에 염증이 생겼다, 아니면 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설사? 철사겠죠. 아. 그다음에 또 극심한 복통. 예. 네.
그다음에 이런 설사나 복통이 되면 우선은 미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복통의 정도가 약간 산통과 비유될 정도로 상당히 심해요. 엄청 아픈 예, 거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보통 배꼽 주위라던가 네. 아니면 오른쪽 하복부 쪽에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러면 네. 이게 크론병인지 모르고 맞아요. 약간 예. 뭐 장에 탈이 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가능성이 예. 높네요. 맞아요. 설사병이나 아니면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던가 그럴 수 있죠. 네. 아니면 뭐 식중독인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네. 이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 어쨌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설사. 설사와 첫 번째가 설사. 극심한 복통. 복통.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열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복통과 설사가 나타나면 우선은 오심, 구토, 그 다음에 뭐 약간 전신의 허약감이나 네. 식욕감퇴 이런 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지속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또 이제 설사가 지속되면 어떤 이제 혈변, 그러니까 직장의 출혈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론병은요, 단순히 이런 이제 항문이나 이런 이제 설사 위주만이 아니라 네. 입 안에 식도, 위막에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 갑작스럽게 발열이, 그러니까 체온이 상승한다던가 네. 아니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병원 가봐야지 맞아요. 나타나는 맞아요. 알 수 있는 네. 증상인 거고. 그러면 장을 엑셀 찍어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아, 예, 진짜요? 예.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장이나 대장, 소장 엑스레이 아니면 내시경, 장 내시경을 통해서 네. 검사를 해볼 수 있죠. 대장 내시경. 네. 근데 항상 병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네. 증상들 들어보면 나 크론병 아니야? 맞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병 들으면 그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요. 다내거 아는 같구만. 게 병이라고. 네. 저희가 대학교 때 이 질환에 대해서 배우면 꼭 내가 그 질환에 걸린 그쵸. 것 같은 그런 그러면 유사 또- 증상들이 맞아. 난가? 정말 정말 네. 상상이 아니라 정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야, 맞아요. 근데 여기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엄청난 복통이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뭐 맞아요. 다른 식중독 여타 질병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네.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이 증상들은 조금 지속되다가 네. 어느 순간 되면은 무증상기가 나타나요. 갑자기 복통이 싹 싹 사라지는 사라져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안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네. 증상이 길어지면 체중 감소가 심해져요. 난 아니네. 네. 어머. 체중 감소가 안심했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좀 안심했다. 난 네. 그런 병이 아니야. 안심되네. 그래서 안심되네. 보통 설사 같은 경우는 이 크론병 환자의 85% 정도가 설사로 고생을 하고요. 네. 네. 한 30% 정도는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나요. 와. 네. 체중 그래서 감소도 또 차이 좀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무증상기, 증상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복이 되고요. 네. 증상이 없는 기간 동안 이제 상당 기간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발병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야, 원인이 뭘까요? 이게 나중에 네. 나중에 이게 어쨌든 또 한방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크론병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네.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도 네, 치료도 맞아요. 병행하면서 그렇죠. 스스로 또 관리를 맞아요.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설사가 자주 일어나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치질. 등이라든지 이 항문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크론병이 그쵸 원장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크론병을 앓는 한 30%에서 50% 정도의 환자들이요. 네. 항문 질환들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항문이나 직장 주위에 농양이 생긴다던가 아이고. 이로 인해서 치핵이나 치루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만성적인 어떤 장염 같은 경우에는 장에 누공이나 누공이 생길 수도 있고 구멍이 날 장폐색이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머, 예. 심각한 거네. 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외에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관절통이나 그다음 관절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당뇨처럼 약간 맞아요. 부작용, 합병증이 더 무서운 맞아요. 병인 거네요. 예. 이것도. 그다음에 뭐 알 수 없는 피부 증상. 네. 그다음에 또 이 눈 주위에 염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어머. 예, 그다음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붓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는 이제 자다 일어나도 눈이 붓는 거고요. 본인 얘기, 본인 초점에 맞춰서 아, 지금. 예, 모든 건 병을. 내 전지적 어.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살이 안 빠진다니까 살이 빠진다니까 본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들으면 나 관절염도 있고 한다 그러면 자꾸 그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야기 들으면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겁나죠. 증상들 잘 들어보시면서 의심이 되신다 그러면 병원 가서 빨리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고통과 함께 오는 크론병, 몸에 이제 소화기관 쪽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원인을 좀 알아보죠. 네. 뭘까요? 실은 이 크론병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예. 약간 희귀병 맞아요. 같은 거네요. 예, 약간 이제 난치 질환에 들어가는데요. 음. 이게 유전적, 네. 면역학적, 그다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네. 이제 영향을 줘서 장내 세균에 네. 어떤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면역 예. 체계 교란하고도 그렇죠. 연관이 예, 있는 그리고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장내에 이제 그런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몸에서는 어떤 이제 일들이 생기냐 하면 네. 이 장내 미생물들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해로운 물질들을 방어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제대로 합성하지 못한 어떤 그런 물질들을 들어온 음식물과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망가지게 되면 네. 이제 우선은 장벽이 망가지고요. 네. 유효한 그런 유익균들이 줄죠. 그렇군요. 대신에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오고 음. 그게 또 약간 독성 물질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에 어떤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장에 그 벽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예. 몸속에 다른 나쁜 게 또 쏟아져 들어오는 거구나.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면역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그런 유익균들을 네. 약간 나쁜 균으로 생각하고 본인 몸 안에서 그 균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좋은 균들을 네, 없애버리는 좋은 균들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남편도 말을 안 듣는데 내 몸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유익균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내 마음대로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내 얘긴가? 아 이제 이해했구나. 그대 얘기요. 그대 얘기요. 저희 진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슬픈 병이다, 심각하게 이거. 얘기해 주시지만 예, 저희는 이거를 네, 더 좀 승화를 시키려고 네. 그러는 큰 건데. 삶의 스케일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만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고생이 되겠어요. 그쵸. 이거 이거 걸리면. 그러면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네, 그런 병에도 유산균도 중요하죠. 네. 그 이게 유산균은 네.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타. 네? 저희 아 저기 광고주 비전스마트 비전스마트의 프로바이오타. 에코바이오타. 에코바이오타. 해주려면 좀 제대로 해줘요. 프로바이오타는 어디 거야 도대체? 에코바이오타라고. 에코바이오타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예, 좋죠. 지금도 먹고 있는데 아주 네. 유산균이 필요하시다면.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이 크론 병은 혹시 무슨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주로 잘 걸리는 뭐 성별이라든지 혹시 이런 특징이 있나요? 특별한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통 젊은 연령층한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연령대가 15세에서 35세 정도가 네, 되게 많아요. 15살도 걸려요? 네. 청소년도 걸릴 수 있다는 청소년도 거예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족력, 유전적인 원인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크론병 환자 가족이 만약에 가족이 있다.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아닌 환자들보다 10배 가까이 높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어요. 아. 네. 그 이유가 아마 모유 수유의 여부도 될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서구화된 그런 식습관 때문에 이제 생길 수 그렇겠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흡연도 연관되어 있답니다. 흡연. 네. 흡연은 백해무익이니까. 네, 정말 흡연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크론병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자의 경우는 수술 이후에 네. 다시 재발률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너무 이거 뭐 그래서- 크론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그치, 병에 다 담배나 그렇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담배는.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크론병에는 이 흡연이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요? 네, 맞아요. 네. 아 지금 담배 집으셨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네. 네,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한 개 필요 없게 얼른. 딱 집으셨다가 얼른 그렇죠.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심각한 젊은 층에서 이제 이런 게 발생된다라고 네. 하면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10대 네. 이런 이제 증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의 주의가 상당히 이제 필요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런 장 문제는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저체중이나 저신장,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네요. 네.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장이 그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네. 어렸을 때 걸리면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이네. 그렇죠. 맞아요. 평생 가는 네,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키가 못 큰다든지 그렇지.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맞아. 키 많이 안 크는 거 막 이런 부모님 거잖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죠. 그럼요. 본인도 네, 짜증나죠. 네.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면 빨리 그렇죠. 검사를 받으셔서 잡으셔야 된다. 그럼 혹시 이게 네. 꼭 그 양방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한방병원에 가서도 이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양방병원을 통해서 이제 네. 완전히 확진을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정확하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양방병원에서는 이제 대장이나 소장의 그런 엑스레이, 네. 그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하는데요. 그 대체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그런 염증성 질환들이 확실히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러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길게 염증이 이렇게 좀 분포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 안에 조약돌 같은 게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염증 형태도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왜? 예.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소화기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장에 보면 이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대변이 섞여서 있는 경우들도 볼 수 있죠. 뭐 양방 치료도 있겠지만 그러면 네. 한방적 원인, 이 크론병의 한방적 원인을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방적 원인은 우리가 우선 활동기, 크론병이 이제 활동할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지 않을 시기로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네. 네, 활동 시기에는 우리가 우선 설사나 복통이 상당히 심하죠. 음.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습열로 보고 있어요. 몸에 어떤 습기와 열이 만나서 이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문의 자결감이라던가 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의 색깔이 조금 많이 노랗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스트레스성 복통 이런 거 알아보신 적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있어요. 네.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면 이제 복부가 되게 딱딱해지고 네, 담적 맞아요. 특징이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배꼽 주변이라든가 오른쪽 하복부가 네. 딱딱하고 통증이 아프고,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배변을 할 때 이런 복통을 동반한 배변이 생기는데 배변 후에는 이런 복통들이 조금씩 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스트레스성 이제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이거를 간기울혈이라고 해요. 네.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스트레스 하면은 저희는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간에서 그 그쵸. 부하가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간에 기가 몰려서 모든 게 울결이 되면 이런 그래서 증상들이 나올 수 감기, 우려. 울결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열독. 예, 말 그대로 이 극박한 복통이라던가 네. 발열, 구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설사가 아니라 변비가 되거나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황적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열과 독소가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체어혈이라고 해서요. 몸에 어떤 기운이 막혀 있고 그로 인해서 어혈까지 생기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간헐적 복통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복부의 팽만감, 음. 그다음에 배변과 그런 이제 가스가 같이 이제 동반되는 이제 그런 음. 현상들이 생길 수 있죠. 요런 맞아요. 증상들이나 이제 한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 원인들을 맞아요. 시간 관계상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제 치료 쪽으로 중요한 이제 치료 가봐야죠. 쪽 가봐야죠. 그 다음에 음식은 뭘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방책 이런 등등 것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초님도 오셨는데요. 장의 모든 층에 생기죠. 하셨어요. 그런 병은 장의 모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NC님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원장님의 네. 발언에 동의해 안간힘을 주셨습니다. 쓰신다 그랬더니 저도 안간힘 써요. 저도 안간힘을 써요. 네. 라고 우리 다 같이 쓰고 보내주셨습니다. 있죠. 그럼요. 아유 힘들다 진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외모 관리해야 네, 되죠. 외모 관리해야 되지. 내장 관리해줘야 되죠.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갈수록. 네, 그러니까요. 나이 참. 먹는 거 서러운데.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치료 방법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해상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크론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들으신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크론병 없는데 라고 하실 아니면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뭐 네. 궁금하시다 그런 거 있으면 유튜브나 카톡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예, 대시 그리고 또 오늘 하는 토픽에 대해서는 꼭 크론병이 아니더라도 이게 네. 몸의 염증이나 장애에 관련된 일이니까 여기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좋은 음식들 한번 들어보시면
하시면 네. 평상시에 여러분 장 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외의 주의해야 할 음식 중에 좀 의외의 음식이 있어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줄 알았더니 네. 크론병에는 또 피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설사를 하기 때문에 네. 섬유소가 조금 적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 그러니까 섬유질이 너무 많은 평상시에는 경우. 섬유소 많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죠. 대장 건강에 좋다 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근데 이제 설사가 너무 심하게 되면 네.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설사를 더 초래할 수 있기 아. 때문에 오. 그 중에서도 왜 우리가 섬유질 많은 음식하면 뭐 네. 도라지라던가 네. 네. 고사리, 고사리 예, 미나리 뭐 이런 약간 질긴 야채들은 조금 삼가해 주셔야 주시는 게 된다. 좋고요. 오. 그다음에 기름진 육류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질긴 힘줄 부위 이런 힘줄 경우도 약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피해 주시고요. 예. 대신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소량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과식하면 안 되는구나. 네. 또 설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네. 탈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예. 또 지방변이 있는 경우에도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방 식품을 조금 제한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예, 말 그대로 기름진 육류라던가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가령 이제 유당 불내성,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우유 드시거나 아픈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아하.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안 좋은 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알코올. 이런 경우는 이런 음식 자체가 이제 설사, 복통, 그다음에 복부 팽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증상이 있다면 더더욱 피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몰라서 못 그치. 먹는 안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네. 그럼 뭐왜 먹어요? 아는데도 피할 해줄 수가 사람이 없어. 없어서? 아니 그거보다도 아니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빨리빨리 먹느라고 하는 건데 네. 이쯤 되면 궁금한 건 원장님은 식사 한 끼 한 끼 드실 때마다 네. 되게 정말 막 이렇게 그 야채 이렇게 하나씩 하셔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 네. 그렇죠. 참기름도 막 정말 이렇게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쵸. 나온 거 막 맞아. 이런 깨도 막 갈아 느낌에 막 맷돌로 깨도 갈아서 갈아가지고. 뒤에 집에 네. 가시면 막 네. 텃밭 있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마늘도 구중구포해가지고 아, 네. 드시고 절대 그렇지 그럴 않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스피드에 스피드. 예. 원장님도 햄버거는 드십니까? 잘 안 먹습니다. 아, 네, 대신에. 네. 그럼 원장님의 스피드 음식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모두 다 5분에서 10분 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라면 뭐 이런 음식들로. 거요? 라면도 못 먹, 잘 안 아, 안 먹습니다. 드세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데도 안 넘어오시네요. 그러니까 구중구포해서 드신다니까. 뭔가 좀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패스트푸드나 탄산 그리고 알코올 같은 걸 제일 조심하는 게 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요. 예. 근데 이 크론병 같은 경우는 네. 그 음식이 어떤 크론병을 발생시킬 수는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음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나치게 음식을 또 너무 제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크론병에 어떤 음식이 좋다던데 하고 이 음식만 집중적으로 네. 집착한다면 네. 오히려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되 가장 좀 중요한 점은요. 음식 일기? 네. 그러니까 가령 맞아요. 우리가 오늘 내가 저녁으로 뭘 먹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 날이나 그 후에 어떤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진다면 그런 어떤 음식들에서 초래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들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저희가 일부러 안 쓰는 건데 네. 보고 나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왜 무슨 충격? 저녁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 다 내가 뭘 식단을 한 단을 다 먹었는지. 봤는데 네. 야, 넌 도대체 돼지야? 막 이러면서 다 그렇진 않아요. 아니 써니 씨도 약간 나랑 비슷하잖아요. 아니요. 한 달 보고 나면 이게 사람이 먹은 거야? 막 이런 생각. 어머. 무슨 농축 사업에서 나 이제 소식해요. 나 먹는 거 못 봤지. 죄송합니다. 찐웃음이 나왔네요. 깜놀할 걸.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머리 네. 충격 받으실 수 있다. 그쵸, 예, 그쵸. 하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었던 식단들을 좀 그치.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써라. 적어두신다면 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맞아요. 있으니까 그쵸. 네. 이런 데다 적어두셔도 되는데 네. 네. 예, 충격받는 건 여러분의 판단이니까요. 예. 자, 어쨌든 한 방으로도 그래서 이런 네. 염증성 꼭 크론병만이 아니라 네. 장 질환이라든지 뭐 염증성 장 질환에 자주 하시는 분이랄지. 좋은 한약도 있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방에서 이렇게 네. 설사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저는 매실 타 마셔요. 맞아요. 매실. 네,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매실이에요. 아. 네. 한방에서는 우리가 매실 과일을 쓰지 않고요. 네. 매실을 이제 그 혼증해서 이제 말린
약재를 오메라고 해요. 오메. 네, 오메라고 하는데요. 까맣게 생긴 게 매실을 맞아요. 또 이렇게 말리는구나. 네, 예. 이 오메는 항균, 해독, 면역 증강 이제 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내의 살균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음. 오메는요, 동의보감에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담을 삭히고 구토, 갈증, 이질 설사를 그치게 하고 주독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네. 그 조선왕조 500년 이런 데 보면 어이가 나와서 이 오메 하나를 왕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리잖아요. 네. 그럼 설사가 멈추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실제로 네. 왜? 진짜 있었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진짜로. 광고 나가는 동안 오메가 뭔지 몰라서 원장님한테 물어봤던 사람이 마치 이게 뭐 이거 매실을 본 구중구포한 것처럼 거죠? 이게 구중구포. 아 방송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 방송을 하려고 진짜.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지. 아 근데 이게 오메랑 네. 그냥 매실 먹는 거랑은 약효 효과적으로 본다면 좀 조금 차이가 틀릴 수 많이 있죠. 날 수 네. 있다는 뜻이겠죠. 오메는 어떤 거냐면 이 매실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훈증하면서 말린 약재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효가 틀릴 수 있죠. 그럼 약간 아. 사포닌 함량이 이렇게 높아지듯이 그 산삼을 맞아요. 말리면 네, 그런 원리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 네. 그러면 이제 오메 차를 드시면 좋다는 건데 평상시에도 장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오메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우선 이제 오메 50g, 네. 생강, 계피 3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에서 한 45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네. 차가 완성이 됩니다. 끝이에요. 네, 예, 맞아요.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따뜻하게 마셔도 되고 그다음에 네. 여름에는 냉장 보관 후에 냉차로 마셔도 돼요. 하루에 한 세 잔 정도 마시면 이제 설사도 예방할 수 있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간 기능 네. 회복에도 좋아요. 네. 이게 꼭 크론병 아니더라도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맞아요. 설사병에도 좋고, 좋고, 간 기능 향상에도 좋고. 좋습니다. 네. 네. 오메는 그러면 만드신 거 힘드실 테니까 네. 매실차. 한약재 네. 같은데. 매실차 같은 거를 이제 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예. 이제 매실차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사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따로 예. 사실 오메로 구입하시면 좋지만 네. 오메는 실은 이제 또 여기에는 이제 한약 약재상들이 네. 있기 때문에 가서 네.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오메. 네. 그래서 또 네. 마트에도 또 덜어 저는 있는 걸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50g이면 조금이니까요. 예, 그거 사셔서 이렇게 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네. 만약에 없다면 이제 그 매실차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만들기도 그렇군요. 쉽고 맛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오메가 맛도 좀 있어요. 약간 달짝하잖아요. 네, 여기에 약간 이제 꿀을 좀 가미하시거나 이제 그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장 건강 크론병 한방으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리 네, 이게 아직 뭐 원인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네. 장 건강을 관리해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식사나 운동으로 잘하시면 좋겠지만 네. 부족하시다 좀 아픔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찾아가셔서 그렇죠.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해성한방병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213-944에 0214 213-944-0214번입니다. 213-944-0214번이고요. 버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갔었었는데 저도요. 진짜 한방병원이 너무나도 깔끔한 그러니까 맞아. 딱 원장님 스타일이에요. 딱 네. 가면 그리고 그냥 박원정 딱 써 있어요. 그냥 맞아. 딱딱 딱 박원정풍 네, 뭐 그냥, 이런 네. 가구에도 뭐 유럽풍, 덴마크풍 있다 그러면 와. 한의원에도 박원정풍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 그러니까 진짜 깔끔하죠, 깔끔. 장르가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네. 아주 그냥 깔끔하고 네, 또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 그 약재도 왜 한국에 가면 약국에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맞아. 되게 쉽게 고급지다. 바로 그 자리에서 쫙 쳐서 나오는데 그렇죠. 너무 먹기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치료실도 너무 아늑하고 막 무슨 마사지샵 간 거야.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나가다가 지금 아니 마지막에 약간 진짜로 가봤다며. 부틱 같은 느낌, 부틱 같은 느낌이죠. 좋다. 부틱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네네. 해성한방병원입니다. 213-944-0214, 213-944번에 0214번이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통증이라든지 병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전화 주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은 또 저희가 유튜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원정 원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